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아쉽게 하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미증시 하락의 여파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가자. 관망세도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 양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 보였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약보합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오늘까지도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강한 종목, 강한 업종들이 있었죠. 시장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어디일지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남은 2월 국내 증시 점검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가 꽤 크게 빠졌죠. 이 변동성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2월 결국 이번 주죠. 다음 주면 또 3월이 시작되는 만큼 국내 증시의 향방 어떨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죠. 다가올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랑 좀 이어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다가올 이슈라고 한다면 3월에도 이벤트가 꽤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체거래소 출범부터 공매도도 재개가 되고요. 관세와 관련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야 할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배터리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2차 전지가 최근에 꾸준하게 강한 느낌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정상으로도 인터배터리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걸 추세적인 상승까지 해석해봐도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연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증시의 조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시어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략 잡아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까? 2월 증시 마지막 주 전략,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익률 갭 메꾸는 과정이다. 갭을 다 메꾸게 되면 다시금 또 쉬어가는 게 약간은 정설처럼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 답은 누가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일단은 작년도 한 해 동안에 국내 증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으니까 사실은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의 수익률 갭 자체가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 격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국내 증시의 이제 1월 달과 2월 달 현재까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국내 증시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지금 내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전일자의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후반기 나스닥과 다우와 S&P에 대한 고점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다중 고점을 보여주면서 그 상단을 지금 못 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자의 해외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번 차트를 한번 좀 잡아주시게 되면 이거 도시카에서 보시는 게 아마 시각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달과 12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5,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의 고점도 마찬가지로 45,000원을 45,000포인트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의 주가 흐름들도 이 45,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도전 과정을 좀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관세 리스크 분명히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CPI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플레 지표가 아직까지는 시장 친화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중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기 위한 모멘텀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찾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지수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올라가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시장 상승도 앞서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할 정도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강점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수익률 갭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 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도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1월 달과 2월 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스닥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강한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2주 마지막 차가 2월 달 마지막 주차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자의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전히 이 미증시가 자체가 답답하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1월 달과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가지고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지금 구간에서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을 버리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자, 이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상단으로는 22,000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한 19,000포인트 정도라고 설정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미국 증시를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실은 미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계속 못 찾았었거든요. 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횡보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과정에서 과열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모멘텀들을 찾는 동안에 그냥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의 부각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지금 순환매를 계속 돌 가능성이 높은데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19,000포인트를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1주가 이번 한 주, 2월 달 마지막 2주가 굉장히 아마 앞으로의 상반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동안에 사실은 1월 달, 2월 달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네.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은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본 미니멈으로 30% 40%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아셨겠지만 사실은 지난주까지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색깔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네. 종목군들이 좀 강세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뭔가 좀 이렇게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증시 쪽에서 일단 상승 동력이 부족했지만 뭐 우리 시장은 선방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2월 우리 시장 뭐 이벤트나 이런 걸 살펴보자면 이 빅테크가 불안해했던 부분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조금 소화해 줄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김대국 파트너님,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이죠. 뭐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어닝 뭐 쇼크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 같고 관련해서 뭐 국내 반도체주 영향이나 남은 2월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떨까요? 글쎄, 저는 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주말에 이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미국이 경기 지표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지표이고 주식시장도 가장 싫어하는 지표인데 이게 나왔다는 것이고 또 미국이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이런 위치예요. 작년에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댔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연초 우리 2025년도 연간으로
지금 3%를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4%, 15%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인데 미국의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캐펙스 투자의 어떻게 보면 철회예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이제 계약을 일부 취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딥시크가 나왔을 때 이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에 있는 그 지금 빅테크들이 좋게 나왔댔는데 마소가 이렇게 딱 나오고 나니까 시장은 부담이 된다. 마소가 만약에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일이 나온다면 당연히 엔비디아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엘의 어떤 발열을 잡아서 수주가 좋다 하더라도 이 흐름으로 연결되면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실적 발표하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악재를 배드 뉴스로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물론 미국이 여기서 아까 최영동 지금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뭐 나스닥이 19,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지난 8월 달에 급락했던 이런 시장 흐름하고도 그때도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이제 우리는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거는 오늘 전약 후 강이었잖아요. 네. 내려오는 걸 누군가가 받아서 주체는 없지만 지수를 일정 부분 올려놨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외부 변수로 해서 우리가 떨어지면 좋은 매수의 기회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AI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짚어주셨고요. 여기서 미증시가 소화하는 양상이 결국 우리 시장에 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숨 고르는 코스피. 저희가 지난 이슈 짚어봤다면 다가올 이슈도 짚어봐야겠죠. 다가올 주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은요? 네, 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겠죠.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서 급등 섹터에 차익 매물 압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뭐 3월 이벤트 공매도 재개도 있고 넥스트레이드도 출범이 될 텐데 관련해서 요거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두 분께서 이제 쭉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고요. 네. 일단 모든 거는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굉장히 그 숨가쁘게 트럼프의 어떤 트레이딩으로 모멘텀이 강했는데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그 관세 압박이 오히려 이제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고 또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면서 고용 시장이 경색되고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모습이 분명하고 이 인플레가 올라갈 가능성에다가 또 하나 이제 지금 소비 심리가 급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취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막 그 뉴스들이 핫하게 나오면서 피로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다 깔끔하게 이 증시나 어떤 경제 문제 없이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러한 숨가쁜 정책들이 무난하게 시장에 잘 유연하게 소프트 랜딩으로 나올 수 있냐.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이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이 부분을 시장에서 좀 경시하고 있다. 네. 오히려 지금 뭐 관세에 의한 어떤 수입물가 자극이나 기대 인플레 상승보다 그게 더 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쪽에서는 관세하고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는 채찍을 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선불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제 빅테크 자신들의 M7의 그 중국 M7을 모아서 공동 부유. 과거에 이제 중국 증시가 추락할 때 딱 그 모멘텀이 뭐였냐? 하락 모멘텀이 공동 부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네. 기업들이 어떤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라. 테크. 그래서 기업들을 독려하는 이제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고 하니까 민간 자본들이 열심히 뛰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한쪽에는 채찍이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당근을 내세우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S&P 500의 평균 PER이 23배입니다.
근데 동아시아 전체 평균이 한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뭐 미국이 당연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고퍼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국의 딥시크 효과에다가 이번에 알리바바가 6개 분기 연속 매출이 세 자릿수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분기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점프가 미국에서 지금 과연 나오고 있냐?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딥시크와 같은 이제 저비용 고효율이 중국에 있는 어떤 AI의 곳곳에 스며들면서 나름대로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가 테크 쪽에서 항생 테크 지수, 항생 지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3월 초에 중국의 양회가 있는데 네. 이 양회도 모멘텀을 받아서 중국이 조금 더 우상향으로 끌어나간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S&P가 박스 하단을 밑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는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트럼프는 본인 자체가 증시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외부에서 이런 관세 압박으로 얻어낼 건 얻어내더라도 치명상을 입지는 않겠다. 네. 우리나라에 내상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어떤 베센트 재무장관도 금리 안 올라가게 이런 장기 채권의 발행을 줄이겠다, 늘리지 않겠다, 일단 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 지금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잘 이렇게 이제 또닥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달러가 그 지금 상당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하는 네. 강세.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테크주들이 이제 해외에서 매출 일으킨 거를 미국 본토에서 이제 결산을 할 때는 달러 약세는 테크주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달러 강세가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원화 매출이 달러로 잡힐 때는 이제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매출 확 줄거든요. 근데 오히려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하락과 달러의 약세는 테크주한테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지금 26일에 실적 발표하는데 128달러의 선에 있는 이제 중요한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뭐 설사 공매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한된 부분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섹터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나 이제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잠깐 제가 한번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중요하게 지금 분기 구간이 얼마냐면 2,660.65거든요. 이게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계속 두들겨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전율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제 계속 여기가 막히는 자리였거든요. 이번에도 막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은 왜 여기가 이렇게 또 고점이었는가? 이걸 다 한번 지우고 보시면 이게 또 여기가 이제 막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반전율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2863, 그다음에 26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전율이 딱딱 중요한 요소에서 이제 막히는 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제 점선도 마찬가지로 반전율의 2분의 1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를 우리가 보면서 파악하신다면 네. 여기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왜 여기서 조정을 받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딪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이번에 이제 막히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기죠. 지금 여기 막혀 있는 자리가 774.38입니다. 요 라인이 반전율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양회랑 연결해서 보시면서 이 흐름을 뭐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니고 네. 일단 뭐 달러가 약세 전환하고 금리가 내려온다는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반도체나 이런 부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대신 시장은 이러한 맥점을 갖고서 지켜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 뭐 지금 이번 주 이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일 또 금통위가 있잖아요. 예. 지금 약달러 현상이 약간 나오고 있더라도 뭐 예. 독일 이야기도 좀 있고 일본 이야기도 약간은 있고 예.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내일 금통위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렇게 된다면 시장 예. 외인의 수급 좀 더 풀리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이번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여기서 금리를 건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탈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더 있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에 우리가 지금 2회 연속 금리 인하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좀 내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정책 입안자 분들께서는 사실은 해외 쪽 이슈보다는 국내 내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해까지 진행을 시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무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번에 내일 이제 열릴 금통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예. 시장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는 수급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좀 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벤트가 많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3월 1일이면 우리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첫날 2월 3일 날 우리 주말 동안에 쉬는 동안에 관세 할 거야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관세 이야기하면서 크게 맞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그냥 전략적인 도구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됐어요. 3월 1일이면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과연 이 두 국가를 향한 관세와 관련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금리 동결.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3사 최근 들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일단 선별적인 매수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낙폭 가하되 새로운 기술 기대감 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뭐 김대호 파트너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배터리 충전 완료됐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라는 게 뭐 한없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등의 그 가닥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한 11일 동안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선별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배터리 그 2025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신기술이고 아마도 지금 이제 그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건 한국은 이제 LG 엔솔에서 나오는 이제 46 시리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삼원계 배터리 중에서 망간이나 알루미늄을 좀 많이 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섞어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내는 이 46 시리즈가 물론 테슬라에도 이제 납품이 되는 이런 시즌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가 양극재 움직임, 음극재 움직임 그리고 이제 그 분리막 이쪽 관련주들 모두가 움직였지만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안 올랐던 것들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오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내고 올라왔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60일 이평을 넘고 약 한 10일 동안 위로 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 조율이 받으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매기가 돌아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올랐던 것들은 오히려 또 맞아가지고 한번 저점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에서는 분명히 이제 LG 엔솔과 삼성의 삼성 SDI에 줄 서 있는 그 이제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쪽 시장 흐름에서 지금 이제 표본으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이크 멀티리얼즈가 가장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는 종목이 우리 이제 한농화성의 움직임이 좋아서
저는 뭐 이쪽 분야로 매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신기술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선별해서 보자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전고체 중심으로 조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로봇이랑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뭐 2차 전지가 전기차에만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차만 집중을 했다면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점에서 로봇 쪽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완필 파트너님 네. 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로봇 쪽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고체가 이제 뭐 로봇 쪽으로 연결돼서 아마 좀 앞으로 이제 그 전고체는 뭐 좀 우상향의 흐름에 어떤 네. 지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가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 그다음에 이제 한동화에서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네. 이번에 BYD가 이제 2027년부터 자기들도 이제 이 지금 전고체 하겠다. 그리고 또 현대차도 이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3월부터 가동화 늘려가지고 이제 힘을 좀 받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의 리튬이온 배터리 갖고서는 도저히 이거 교체하다가 끝난다. 한 2시간 뭐 충전한 거 2시간 쓰면 다 소진된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거. 그래서 네. 전고체가 에너지 밀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흐름을 좀 잘 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전고체와 관련해서 뭐 보면은 그 LG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고 그다음에 건식 전극 공정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아무래도 전고체는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 2025에서 전고체 관련한 어떤 이슈를 꺼내 들 건지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고체가 이제 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장착되는 뭐 가령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이라든가 네. 이런 이제 쪽으로 어느 정도 또 연결성을 갖고 이야기할지 SDI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좀 터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그 부분의 기대치가 만약에 스파크가 열린다 그러면 전고체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섹터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건식 전극 공정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에서는 4680의 강점으로 이제 지금 이 중국한테 추격받았던 LFP 배터리 인산철한테 눌렸던 이런 기세를 이 단가를 이렇게 전도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건식 전극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SDI의 전고체 관련한 발표,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건식 전극 공정 관련한 발표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보시면서 만약에 삼성에서 레인보우와 관련해서 전고체를 거기다 터치를 하면은 또 한 번의 스파크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조선주나 오늘 같은 경우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쪽에 좀 제재를 취하겠다 했을 때 국내에 들어오는 수혜 심리, 수혜감, 최영국 파트너 이쪽은 뭐 조선주도 지금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됐는지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쉬었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구간에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운주들이 엄청 좋았죠. 네. HMM 같은 경우는 13%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뭐 페노존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 그다음에 대한해운 뭐 이런 종목군들 일제히 좀 다 올라왔는데 일단은 조선주들이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슈하고 오늘 해운주가 또 오랜만에 또 상승하는 내용들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미국 당 외부에서도 조선을 할 수 있다, 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굉장히 좀 탄력을 좀 크게 받았었던 상황들이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 최근에 탄력도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오션이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것뿐인 거지 후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 레벨단에서 더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원래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사그라든 것 같지는 않아요. 주가만을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지금 오늘 드디어 해운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미국 쪽으로 넘어오는 중국 선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동안에 지금 6주인가요? 한 5주 정도 해운 운임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자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로 인해서 21일 날 나왔던 뉴스들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해운주들이 좀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업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말라있는 물동량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사가 좀 잦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는 오랜만에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들 자체에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는 관점이고요.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종목과 업종만을 놓고 봤었을 때 올라갈 거로 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형태의 트렌드로 움직이느냐. 그럼 이번 주에 어찌됐든지 간에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종목군들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물론 그리고 우리가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바닥권에서 모멘텀이 발생이 된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주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실적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공매도에 타겟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시장과 뭔가 이제 괴리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은 일단은 다음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연답 이슈탑3 살펴봤습니다.